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셔야만 정신이 드는 그 느낌. 혹시 진짜 활력이 아니라 밤사이 생긴 금단 증상에서 겨우 벗어나는 과정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아침 커피가 주는 각성 효과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카페인 의존에서 벗어나서 진짜 활력을 되찾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할 때 습관적으로 커피,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찾으시죠? 그런데 혹시 그 카페인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이번에는 바로 이 카페인 의존의 고리가 대체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각성 효과라고 믿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활력을 주는 면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존성이 생기기가 참 쉽습니다. 심지어 의학계에서는 카페인 사용 장애라는 진단 기준까지 논의될 정도예요. 단순히 커피를 몇 잔 마시냐,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요. 카페인 섭취를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렵거나 카페인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도 이걸 끊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 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카페인 의존성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그 시작점은 대부분 수면 부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아데노신이라는 자연적인 피로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이 아데노신이 뇌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졸음을 느끼게 만들고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이게 싹 청소가 되면서 아침에 상쾌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페인이 바로 이 아데노신이 뇌 수용체에 달라붙는 걸 방해합니다. 비유하자면 열쇠 구멍에 맞는 열쇠가 아데노신인데 카페인이 다른 열쇠를 거기다 끼워 넣어서 진짜 열쇠가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이렇게 뇌가 보내는 피로 신호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잠이 확 달아나는 느낌이 드는 건데요. 하지만 이게 의존성으로 이어지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카페인 효과가 사라지는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특히 오후 늦게나 저녁에 마신 카페인이 밤까지 몸 안에 남아있으면서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잠들기 어렵게 만드는 건 물론이고 총 수면 시간을 줄이고요. 특히 우리 몸과 뇌 회복에 정말 중요한 그 깊은 잠 단계를 확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잠을 자긴 자는데 질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충분한 이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당연히 더 피곤함을 느끼겠죠. 그럼 이 피로를 해소하려고 또 다시 그 카페인을 찾게 되고 어쩌면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시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수면이 부족해서 카페인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수면의 질은 더 나빠지고 그래서 다음날 더 피곤해서 더 많은 카페인을 찾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셔야지 비로소 정신이 든다고 느끼시는데요. 이건 단순히 뇌를 속이는 효과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바로 금단 증상 완화 가설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매일 꾸준히 카페인을 섭취하면 우리 뇌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카페인이 자꾸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으니까 뇌는 아데노신 신호를 어떻게든 더 잘 받으려고 아데노신 수용체의 수를 늘려버립니다. 그런데 밤사이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 카페인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는 늘어난 수용체들이 카페인의 방해 없이 아데노신과 결합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용체가 아데노신 신호를 받아들이니까 그 효과가 엄청 강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아침에 느끼는 극심한 피로감, 머리가 멍한 느낌, 두통, 집중력 저하, 이런 카페인 금단 증상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느끼는 건 진짜 각성 효과가 아니라 그 밤새 생긴 금단 증상에서 간신히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겨우 0으로 돌아오는 거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카페인을 안 마시는 사람의 아침 컨디션이 0이라면 카페인 의존자는 밤새 금단 증상 때문에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다가 아침 커피를 통해서 겨우 0으로 회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5의 활력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카페인을 끊었던 사람에게 카페인을 다시 줘도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요.
그래서 아침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 이렇게 느끼는 게 어쩌면 카페인 없이는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 힘든 의존 상태에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애청자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야기의 깊이를 만들고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의 내일을 만듭니다. 저희의 다음 여정을 함께 걸어주세요. 그럼 이제 카페인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수면과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고 심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카페인의 반감기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반감기라는 건 몸에 들어온 어떤 물질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카페인의 평균 반감기는 대략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밤 9시나 10시가 되어도 마신 카페인의 절반이 여전히 몸 안에 그리고 뇌 안에 남아있으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4분의 1 감기, 그러니까 원래 양의 4분의 1만 남는 데는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마신 커피 한 잔, 카페인 한 200mg 정도라고 가정하면요. 새벽 3시에도 약 50mg 정도의 카페인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많은 연구들이 사실 소량의 카페인으로도 수면의 질, 특히 깊은 잠이 방해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2023년에 발표된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영향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카페인 섭취는 평균적으로 이 총 수면 시간을 약 45분 정도 단축시키고요.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걸 수면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걸 평균 9분 정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깨어있는 시간도 평균 한 12분 정도 증가시켰고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카페인은 신체 회복하고 기억 정리에 꼭 필요한 이 깊은 수면 시간을 평균 11분 이상 감소시키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회복 기능이 좀 떨어지는 얕은 수면 시간은 6분 이상 증가시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심각하게 수면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죠. 같은 연구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커피 한 잔, 카페인 한 100mg 정도 되는 양이라도 최소 잠들기 8시간에서 9시간 전에는 섭취를 마치는 게 좋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량 카페인 보충제 한 200mg 정도 된다면 최소 13시간 전에는 섭취를 중단해야지 수면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고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카페인 9시간에서 13시간 규칙의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저녁에 커피 마셔도 잠 잘 잔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카페인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으로 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는 나 잘 잤다 이렇게 느낄지라도 실제 뇌파 같은 걸 측정해 보면 깊은 수면 단계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면의 질은 이미 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성적인 피로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고 있지만 사실은 저녁에 마신 커피 한 잔이 숨어있는 원인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수면 문제뿐만 아니라 카페인은 정신건강, 예를 들어서 불안감 같은 감정 상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특성이 있거든요.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 그 영향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피 한 5잔 정도에 해당되는 약 한 480mg 이런 고용량 카페인은 공황장애를 가진 환자분들의 절반 이상에서 공황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도 하루에 400mg, 보통 커피 4잔 정도 되는데요. 이 이상 섭취하면 불안 증세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의학 진단 기준에도 카페인 유발 불안 장애라는 진단명이 아예 포함되어 있을 정도예요. 이건 카페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카페인이 결합했을 때
이 코르티솔 수치나 혈압 상승 효과가 각각 단독으로 작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증폭된다는 겁니다. 즉, 스트레스를 풀려고 마신 커피가 오히려 스트레스 반응을 더 격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역설이죠. 물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카페인이 주의력이나 반응 속도 같은 특정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런 연구는 많아요. 하지만 모든 종류의 인지 능력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이 창의력과는 조금 다른 관계를 보여요. 우리의 사고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어진 정보 안에서 정답이나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수렴적 사고고요. 다른 하나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생성하는 확산적 사고입니다. 이 확산적 사고가 흔히 말하는 창의력하고 관련이 깊죠. 그런데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카페인 200mg을 섭취하게 한 결과 수렴적 사고 능력은 향상되었지만 확산적 사고 능력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려면 뇌가 어느 정도 이완되고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정보들이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는 상태가 유리하거든요. 근데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켜서 고도로 집중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자유로운 연상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유독 어떤 사람은 커피만 마시면 잠을 못 이루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마셔도 끄떡없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적응의 문제를 넘어서 더 근본적인 차이인 유전적 요인에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전자가 개인의 카페인 반응 차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첫 번째 유전자는 우리 간에서 그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결정합니다. 이 유전자의 특정 변이 형태에 따라서 카페인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분해하는 빠른 대사자, 그리고 매우 느리게 분해하는 느린 대사자로 나뉘어요. 느린 대사자는 같은 양의 카페인을 마셔도 몸 안에 카페인이 훨씬 오래 머물기 때문에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두 번째 유전자는 뇌에서 카페인이 직접 작용하는 부위, 그러니까 아데노신 수용체의 민감도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유전자형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같은 양의 카페인에도 남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잠을 못 이루거나 불안감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흔히 하루 카페인 섭취 권장량 400mg 이하, 이런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평균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유전적으로 느린 대사자이거나 민감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그보다 훨씬 적은 양,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만으로도 과도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남들이 괜찮다고 해서 나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몸이 카페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카페인은 우리의 수면 시간과 질을 구체적인 수치로 저하시키고 불안감을 높이고 특정 인지 기능인 이 창의력, 여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개인의 유전적 차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카페인 반응이 왜 다른지 그 유전적인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요. 같은 커피를 마셔도 누구는 잠을 못 자고 누구는 멀쩡한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는 우리 카페인 습관이 괜찮은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카페인을 더 똑똑하게 활용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나는 카페인을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마시는가? 아니면 습관처럼 마시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우리가 카페인을 의식적으로 필요해서 쓰는 건지 그냥 버릇처럼 마시는 건지 구분하게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집중 좀 해야 되겠다 라든지 장거리 운전해야 되니까 졸지 않으려고 마신다. 이런 건 명확한 목적이 있는 거죠. 반면에 아침 10시네? 커피 마실 시간 이라든지 점심 먹고 나면 꼭 마셔야 돼.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이나 상황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마시는 게 습관적인 사용입니다. 깊은 생각 없이 그냥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죠. 이 습관이라는 게 카페인 의존 문제랑 관련이 깊습니다. 보통 물질 사용 문제 같은 걸 보면 처음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던 행동들이 그걸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통제력을 잃고 습관적이고 충동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카페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마셨는데 이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냥 아침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커피 마시는 행동과 잠이 깨는 느낌 혹은 금단 증상이 살짝 완화되는 보상과 너무 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그냥 습관처럼 커피를 찾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카페인 사용 장애 진단 기준을 봐도 원래 마시려던 것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오래 마시게 된다거나 줄이거나 끊으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처음에 목표 지향적이던 통제력을 점점 잃어가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카페인을 마시는지, 그게 주로 뚜렷한 목표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이건데요. 만약 카페인을 마시지 않아도 평소처럼 생활하고 활동하는 게 가능할까? 이 질문은 우리 몸이 카페인에 얼마나 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테스트 같은 거예요. 만약에 늘 마시던 커피를 걸렀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거나 몸이 축 늘어지고 피곤하다 또는 머리가 멍하고 뿌옇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그게 바로 금단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두통이 아주 흔한 증상 중 하나예요.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갑자기 카페인이 안 들어오면 혈관이 다시 확장되면서 두통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카페인 사용자 중 약 한 13% 정도는 이런 금단 증상 때문에 평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커피를 마셔야지 겨우 정신 차리고 일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느낀다면 그게 그냥 기분 탓이라기보다는 금단 증상 때문에 떨어진 몸의 기능을 카페인으로 다시 보통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페인 없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됐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예전에 마시던 것과 같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해도 효과가 똑같이 느껴지는가? 인데요. 이게 바로 내성이 생겼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내성이라는 건 우리 몸이 특정 물질에 자꾸 노출되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현상이잖아요. 카페인에 내성이 생기면 보통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예전 효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양을 계속 마셔도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캔커피 하나만 마셔도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2잔, 오후에 1잔을 마셔야지 겨우 졸음을 쫓는다면 명백하게 내성이 생긴 거죠. 우리 뇌가 매일 들어오는 카페인에 적응하려고 스스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를 졸리게 하는 그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카페인이 방해하는데 뇌는 여기에 맞서려고 스스로 카페인에 둔감해지는 방식으로 적응을 하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면 처음 느꼈던 그 좋은 효과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 더 많은 카페인을 찾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섭취량을 늘리면 뇌의 적응 속도도 빨라져서 결국 그 늘어난 양조차도 그냥 금단 증상을 막고 보통 상태를 겨우 유지하는 데 쓰이게 되는 거죠. 마치 제자리에서 계속 뛰는 것처럼 효과를 얻으려고 양을 늘리지만 결국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카페인 사용자의 약 28% 정도가 이런 내성을 경험한다고 해요. 만약 과거보다 카페인 효과가 줄었다고 느끼거나 같은 효과를 내려고 마시는 양이 늘었다면 우리 몸이 카페인에 꽤 적응하고 의존성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카페인 의존의 주요 특징인 통제력 상실, 금단 증상, 내성 이 세 가지랑 각각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이 세 질문 모두에 습관적으로 마시고 카페인 없이는 힘들고 내성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답하게 된다면 그건 카페인 사용이 단순한 기호를 넘어서서 어쩌면 의존 단계로 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강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점검이 자신을 탓하기 위한 게 아니라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요즘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이런 일상적인 어려움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바로 혹시 모를 의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더 건강한 컨디션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존의 고리를 끊고 카페인을 다시 통제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카페인 내성을 초기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카페인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인 의존의 악순환을 끊고 몸의 민감도를 다시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카페인 휴지기를 갖는 겁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한 9일 정도 이 카페인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서 카페인에 대한 생리적인 내성이 상당히 초기화될 수 있다고 봐요. 카페인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 보통 마지막 섭취 후 반나절에서 하루 사이에 시작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제일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길게는 9일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9일 정도면 그 제일 힘든 급성 금단 증상 기간을 넘어서서 몸이 카페인 없는 상태에 다시 적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이 휴직의 핵심은 단순히 카페인을 참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화학적인 상태를 카페인 섭취 이전 상태로 리셋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된 카페인 섭취 때문에 둔감해졌던 뇌가 카페인 공급이 끊기면 다시 예전처럼 민감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처음 며칠은 금단 증상 때문에 정말 힘들 수 있어요. 만약 갑자기 완전히 끊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면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섭취량을 줄여나가는 점진적 감량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3잔 정도 마셨으면 며칠은 한 2잔, 그 다음 며칠은 1잔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두통이 너무 심하면 의사나 약사랑 상의한 다음에 일반 의약품 진통제를 잠깐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잠을 충분히 자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금단 증상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나면 우리 몸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효과를 거의 못 느꼈던 적은 양의 카페인에도 다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카페인이 더 이상 매일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강력한 비장의 무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내성을 초기화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마시면 금방 돌아가겠죠? 그럼 어느 정도 양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내성을 초기화한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많은 양을 마시기 시작하면 정말 금방 다시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성이 다시 빨리 생기는 걸 막으면서도 카페인의 좋은 효과를 필요할 때 제대로 쓰려면 지속 가능한 최소 유효 섭취량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하루에 자기 체중 1kg당 한 1mg 정도의 카페인을 기준으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70kg인 사람이면 하루에 한 70mg 정도인데요. 보통 내리는 드립커피로는 반잔 정도, 아니면 작은 캔 콜라 2캔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정도 양은 일반적으로 금단 증상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하루 100mg보다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양을 유지하면 뇌가 다시 카페인에 과도하게 적응하는 걸 최소화하면서 이른바 내성의 레이더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동시에 이 정도 양이면 인지 기능에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용량 범위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약간의 도움은 받으면서도 내성이 생길 위험은 최소화하는 그런 현명한 균형점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정말 필요할 때만 좀 더 섭취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죠. 카페인을 가장 현명하게 쓰는 방법은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전략적인 도구로 그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의무감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 카페인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정 상황, 예를 들면 중요한 운동 시합 전이라든지 마감이 코앞인 경우, 아니면 장거리 야간 운전 같은 그런 상황을 위해서 아껴두는 거죠.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 같은 전문가 단체에서도 카페인을 운동 능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에르고제닉 보조제로 인정하고 있어요. 많은 연구에서 체중 1kg당 3mg에서 6mg 정도의 카페인을 한 운동 시작 한 60분 전 정도 섭취하면 지구력이나 근력, 순발력 같은 다양한 운동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강력한 효과는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거의 없을 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소에 카페인을 거의 안 마시거나 아주 적게, 즉 한 킬로그램당 1mg 이하로 마시는 사람은 같은 양의 카페인을 먹어도 매일 많이 마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뚜렷한 각성 효과, 그리고 운동 능력 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며칠 동안은 카페인을 끊었다가 그 다음에 섭취하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전략은 이겁니다. 평상시에는 카페인을 거의 안 마시거나 최소량만 섭취해서 몸의 민감도를 아주 높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사용할 명확한 목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운동이나 집중이 필요한 작업 같은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목표에 맞춰서 최적의 용량을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이밍도 운동 60분 전, 작업 30분 전, 이런 식으로 맞춰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카페인을 잘 활용한다는 게 단순히 효과를 강하게 느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카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카페인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맨정신 상태의 기준선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카페인에 의존하는 사람은 밤사이에 겪는 미세한 금단 때문에 아침에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커피를 마셔서 겨우 정상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불안감은 높아지는, 이런 보이지 않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방법들, 즉 휴지기를 갖고 평소 섭취량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에 근본적인 변화가 와요. 가장 먼저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카페인의 방해 없이 깊은 잠을 자게 되니까 아침에 어떤 인공적인 도움 없이도 자연스럽게 활력을 느끼면서 깨어날 수 있어요. 만성적인 피로감이 줄고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게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더 높아진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불안 수준도 낮아질 수 있어요. 카페인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반응이 생기거나 신경계가 너무 흥분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좀 더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새로운 기준선 위에서는 카페인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아니에요. 그냥 특별한 목적을 위한 선택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카페인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카페인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섭취하는 카페인은 높아진 민감도 덕분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거예요. 결론적으로 카페인을 지배한다는 것은 좀 역설적이지만 카페인 없이도 훌륭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능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 좋은 수면, 줄어든 불안, 그리고 자연스러운 에너지로 가득 찬 일상은 인공적인 각성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우리 삶의 현명한 조력자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우리 몸 본연의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상태를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은 그 즐거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애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